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형사합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대응되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민사합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얘기죠. A가 B에게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손해를 야기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는 것이고, 행정처벌을 받는 거라면 행정처벌도 받는 것이고, 그거와 별도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발생했잖아요. 어떤 일실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병원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문제, 그다음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 행정처분의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책임을 다 지는 겁니다. 몽땅 다 전부 다 부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형사처벌을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 병원 진료비라든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책임, 면허 취소 뭐 이런 것들 다 받는 것이고요. 그거와 별도로 소속기관에서의 징계처분, 이거 전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뭐 이거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형사합의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하는 거와 이제 별도로,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음주운전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거나 음주운전이나 또는 이제 뺑소니를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러니까 보험 처리, 여기서는 음주운전이나 이제 특가법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주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불해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하고 1대1로 이렇게 합의해서 직접 배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래서 합의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제 민사합의고요. 그런 민사합의와 별도로 가해자가 이런 민사합의와 별도로 이제 형사합의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좀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합의 불원, 이런 의사표명이 되어진다면, 합의를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형사 합의를 한 것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잖아요. 합의이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이렇게 얘기해서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이제 대응하는 당사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의사가 딱 떨어져야 돼요. 의사가 딱 합치가 되어야만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기 의사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합의 의사가 없으면 합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합의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난 합의 같은 건 필요 없고 뭐 전혀 필요 없다. 그냥 그걸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아라. 없는 거죠. 네. 합의 의사가 없습니다. 심지어 피해자하고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고 나면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고 나서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하면은 이제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나 얘기해서, 또 보험회사 얘기해가지고 피해자 연락처를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르쳐줄 수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합의 의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과정상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합의금이 매개가 될 것이고, 물론 합의금이 없는 합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매개가 돼가지고 이제 다투다 보면, 또는 옥신각신 하다 보면, 이제 금액이 좀 안 맞고 하다 보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좀 이제 틀어져 가지고 결국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에 따라서 어떤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이거 합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합의가 또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났으니까 특가법 뺑소니니까 당연히 합의하겠지. 왜냐? 그래야 형사처벌 감경받을 수 있으니까 피해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해자가 당연히 합의하겠지. 그리고 당연히 연락 오겠지. 그러면 연락 갈 수도 있고 연락 안 갈 수도 있죠. 왜냐? 현실적으로 합의금을 대부분 피해자한테 지출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의를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무사항도 아니거든요.
예, 그거를 가지고 합의를 안 한다고 해서 국가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왜 합의 안 해 해서 끌고 온 다음에 손가락 찍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무도 없다란 말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의사가 아예 없구나. 나는 그냥 형사처벌을 그냥 뭐 많이 받겠다, 충분히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의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또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부르는 게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부른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도 이 금액이 또 적당하다고 생각할 건데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적어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또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터넷 또 뒤져보시면 일주당 진단 일주당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주당. 그러면은 1주면은 뭐 최저 60에서 많으면 100만 원, 2주면은 뭐 120에서 2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최대로 해가지고 2주라고 했을 때 진단 2주다.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가해자 입장에서 나 최대 200만 원 해서 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더라는 얘기죠. 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피해자가 나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제일 적게 그것에도 가장 작게 뭐 10만 원씩만 해달라 이렇게 설사 해도 이렇게 해도 가해자가 나 돈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은 못 하겠다고 했든 뭘 했든 간에 결국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근데 경제적인 여력이 뭐 어렵든 또는 또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가해자하고 합의금이 안 맞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있어요. 일단 의사가 있는데 피해자가 뭐 금액이 적다거나 또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뭐 감정이 이제 뒤틀려서 합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강제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할 수도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민사적인 합의는 아까 끝났어요. 보험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형사합의를 하면 좋긴 좋은데 또 의무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그러면 방안이 있겠느냐? 합의는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최선은 없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되는데 최선의 방책이 합의입니까?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 차선책인데 형사 합의가 없으면 그냥 이거에 대한 판단 기관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민사 배상은 했네. 형사 합의는 없네. 그냥 없는 거예요. 뭐 여기 뭐가 있으면 형사 합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더라도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X가 있으면 세모의 영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역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모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어떻든 합의를 하려면 그 중간중간에 노력이 있을 겁니다. 합의하려고. 그래서 이제 합의 금액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고 결과가 불합격만 있는데 불합격했다고 해서 불합격만을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절차의 중요성도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그리고 법원에다가 이러한 형사합의에 노력을 했었다라면 형사합의를 했었다 이런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반성문의 형식이든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검사나 판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알도록 함으로써 아예 처음부터 형사합의서가 없으니까 형사합의가 없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그래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외에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라는 사실을 검찰하고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 알 수 있도록 해서 야경 판단을 할 때 물론 이것이 형사합의를 한 것보다는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형사합의를 하지 전혀 않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유리한 참작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노력한 부분들을 반성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시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형사합의와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대댓글 형식이나 추가 영상으로 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